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말에는 그렇게 정치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시사적인 거 하고 이제 법률적인 거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시사적인 상식도 좋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이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이제 제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보시고 이제 피해를 당하지 말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립니다. 또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이제 오늘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죠. 이제 상대방과 다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 다툴 때 이제 화가 난다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고 쌍욕을 한다랄지 너도 남자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약간 외설스러운 얘기를 한다랄지 이런 경우는 이제 모욕죄가 되는 거고 쟤는 옛날에 어떠한 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이제 명예훼손의 모욕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당방위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막 욕을 합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욕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도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욕한 것이 과연 정당방위냐? 근데 욕설에 대한 욕설의 대응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적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저 사람이 욕하면 저 사람도 모욕죄로 처벌받고 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스 자체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누수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관리소장이랄지 입주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 대표자를 향해서 저것이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기와 관련된 은밀한 부여와 관련된 것 같아요. 저것이 남자라고 X 달고 다녀? 이런 말을 한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결국 모욕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제 춘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50대 여성에게는 이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케이스 사안은 이런 거예요. 작년에 2월 28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원주시에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있었고요. 또 편의점 직원들, 또 아파트 관리 직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데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50대인 남자를 향해서 저것도 남자라고 달고 다니냐. 그 다음에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야. 그러면서 나 협박하냐? 하면서 큰 소리 욕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욕죄 자체는 이것 자체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은밀한 부위를 가지고 욕설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1대1로 했을 때는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아니면 이거 공연하기라는 우리가 말을 쓰는데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아니면 여러 명 공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인해서 밖으로 나갈 전파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공연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 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내가 그렇게 욕설을 한 것은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입주자 대표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서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했다. 한두 마디 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지 내가 그냥 혼자 가서 갑자기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방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입주자 대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CCTV 영상하고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보니까 본인이 그런 욕설을 한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벌금 7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했다고 그래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럼 판사 마음대로 판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제 폭행 상해로 이제 쌍방이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벌하지 정당방위로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를 들면 인천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친구가 덤비니까 맨손으로서 때립니다, 그걸.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친구하고 이제 다투다 그런 건데 이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이제 팔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손을 딱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흉기를 놓쳤겠죠. 그런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전치 5주 상해를 입었는데 전치 5주면은 4주 이상 되면 골절이 되는 거거든요. 갈비뼈 금이 간다 그랬지. 아니면 손가락 골절 된다 그랬지. 그건 보통 진단이 한 4주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5주, 전치 5주니까 어디가 부러진 거죠. 아니면 금이 갔든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친구가 칼 가지고 덤벼. 그리고 찔려가지고 손에 찔렸어요. 팔이 찔렸어요. 그래서 손을 딱 쳐가지고 흉기를 떨어뜨렸어. 그런 다음에 좀 폭행을 했어. 그럼 정당방위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때려서 칼을 놓쳤으면 현저한 위험, 자기에게 온 위험이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시 때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놓친 순간 부당한 자신에 대한 침해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가 인정이 됐는데,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죄는 인정됐지만 법원이 이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처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성이 이제 흉기로 여자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툼을 벌이는데, 이 여성이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의 칼을 빼앗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한 차례 찔렀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은 정당방위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당방위의 어떤 자체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폭행, 협박, 상해 이런 데서는 더 엄격합니다. 그 형법 21조에 이제 정당방위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가 이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죠. 근데 강도를 잡으려니까 도망가요. 그러면 부당한 침해는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서 그걸 폭행을 한다랄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하기 위한 행위한다. 방어라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강도가 도망갔으면 방어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첫 번째가 부당한 침해 있어야 하고 법익을 방어하기 위하고 또 방어하는 데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를 따지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인정되죠. 칼로 찌르는데 막으면서 찔렀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요건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강도가 들었던 누구하고 폭행할 때 정당방위 요건 3개를 생각하고 정당방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든 묻지마 번째 만나면 찍소리 말고 칼침 맞고 죽으란 말이냐 이런 경황된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판사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칼 들고 덤비면 죽기 아니면 감옥 가는 것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수없이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당방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그러한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24시간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엄격한 정당방위 자체는 오히려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경우에 때는 이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